부는 바닷바람에 갈매기도 춤을 추고 바다가 주는 안락함을 맛보며 섬으로 향합니다. 봄을 지나고 있는 섬에는 울긋불긋한 꽃대골 대신 곱게 고운 새하얀 소금꽃으로 가득하고 청정한 바다가 토해낸 걸진 갯벌에는 귀한 생명들이 살아 숨쉬고 오랜 시간 달려온 무사람들에게 행복한 추억의 시간을 약속합니다. 나른한 봄날의 오후, 잠들어 있던 오감을 깨우는 섬. 시간도 잠시 쉬어가는 소금의 섬, 증도로 들어가 봅니다. 신안군에 속하는 증도는 천일염 최대 생산지인 태평염전과 해저 유물이 발견된 섬인데요. 지도읍에서 소이섬과 사옥도를 지나 사옥도와 증도를 연결하는 다리 하나만 건너면 이내 이를 수 있습니다. 2010년 3월에 개통된 증도대교. 육지와 연결된 연도교가 놓인 덕분에 자동차로 건널 수 있어 한층 접근이 쉬워졌는데요. 목포에서 북서쪽으로 약 50km, 우리나라 최대 천일염 생산지인 증도는 농경지가 넓고 비옥해 주민들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합니다. 개구리 울음소리가 정겨운 섬마을은 여전히 봄에 어디쯤엔가 서 있고 집 앞이든 산자락이든 자리만 있으면 펼쳐지는 마늘밭에는 수확을 앞두고 막바지 작업이 한창입니다. 마늘밭이 섬 전체를 휘감고 있지만 광활한 태평염전에 닿으면 푸르른 기억도 하얀 소금과 함께 묻혀버립니다. (140만 평) 규모의 거대한 염전 옆으로는 인류의 먹을거리 중에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소금, 그 생명의 시작과 역사를 담은 소금 박물관이 있는데요. 이곳은 원래 과거 천일염을 생산하던 석조 소금 창고였습니다. 옛 모습이 잘 보존돼 있어서 근대 석조 건축 사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박물관을 2007년도에 여기에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 박물관 같은 경우는 근대 문화에서 361호로 지정된 소금 창고거든요. 그래서 소금 창고의 내부에 이런 소금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소금보다 짭짤하게 다양한 지식을 챙겨볼 수 있어서 어른 아이 가릴 것 없이 소금의 매력에 빠져드는데요. 세계 각지의 유명한 소금의 유래나 정보들도 두루 살펴볼 수 있고 그 속에서 세계 3대 명품 소금에 우리나라 천일염이 자리하고 있다는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전 세계에 이제 소금을 섭취하는 종류 중에 암염이 거의 전 세계 60%를 차지합니다. 그다음 자연 이런 천일염을 섭취하는 국가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특히 갯벌에서 형성되는 이런 소금 같은 경우는 전 세계 0.1%밖에 안 됩니다. 특히 프랑스 게랑드하고 저희 한국에 있는 천일염 자체가 0.1% 소중한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금 박물관을 나오면 이내 태평염전이 펼쳐지는데 이곳은 한 해 16,000톤의 소금이 생산되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단일 염전입니다. 봄을 지나온 염전에는 눈꽃송이처럼 새하얀 소금 결정체가 활짝 꽃을 피우고 오랜 기다림이 가져다준 고마운 선물, 소금을 수확하는 연부의 손길에 힘이 실립니다. 어제 소금물을 펴가지고요. 오늘 체렴
그러니까 소금을 지금 바닥에 있는 소금을 긁어 모아다가 지금 창고에 지금 넣고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저게 창고에 넣었다가 겨울에 한 약 6, 7개월 정도 간수를 뺐다가 그래가지고 출하를 하거든요. 그래야만이 또 소금 질도 또 좋아지고 덜 짜고. 소금을 걷어내는 체험은 10월까지도 이어지는데요. 연부에 대파질로 모은 소금은 소금 창고로 들어가 길게는 1년 정도까지 간수를 뺀 후에야 세상 구경을 하게 됩니다. 염전에 물을 가두고 말리기를 반복하는 속에 햇볕과 바람이 오가고 연부의 땀과 정성이 더해져 소금이 태어납니다. 회주에서 물을 꺼내가지고 여기다 물을 실어요. 물을 실으면은 뭐 태양과 바람 이틀이면은 물이 증발하면서 소금이 올라와요. 일단 저수지로 바닷물을 끌어들였다가 증발지로 보냅니다. 난치와 누태 두 곳의 증발지를 거치면서 염도가 높아진 물을 결정지로 보내면 비로소 소금의 모양을 갖추게 됩니다. 창고 안에를 보면은 물 빠짐이 좋아가지고 소금 넣어놔도 물이 쫙 빠져가지고 진짜 소금 출하할 때는 이 손에 이 소금을 쥐어도 물기가 하나도 없어요. 힘들게 작업을 하지만 또 전 국민들이 또 우리 그 태평 그 염전 소금을 이렇게 사 드시고 맛있게 드시면 그걸 보람으로 느끼죠. 네. 소금밭을 일구는 연부들을 보다 보면 소금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고가 더해지는지 새삼 실감하게 되는데요. 태평염전의 천일염은 전국 생산량의 65%. 이곳에서 나는 천일염의 품질이 뛰어나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갯벌 위에 세워진 475m에 달하는 나무다리, 짱뚱어 다리입니다. 썰물 때가 되면 짱뚱어를 비롯해서 갯벌에 살아 숨쉬는 수많은 생물들이 기어다니는 모습을 직접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잡으러 가야 돼. 이거는 아빠 내일 잡을까? 낚시로 잡을 거야, 손으로 잡을 거야? 아빠랑 오니까 어때요? 좋아요. 얼마만큼 좋아요? 많이. 이만큼 좋아요. 아빠도 이만큼 좋아요. 아 정말 좋아요. 앞으로 큰 추억 될 것 같고 애가 커서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짱뚱어는 오직 뻘 성분이 91% 이상, 수분 함유율 30% 이상인 청정 갯벌에서만 자랍니다. 그래서 환경 오염도를 측정하는 연안 갯벌 생태계의 지표종이기도 한데요. 이곳이 바로 생긴 것답지 않게 좋은 환경만 찾는 짱뚱어 녀석들의 최대 서식지입니다. 양식도 되지 않는 까다로운 녀석이지만 증도에서는 사시사철 언제든 짱뚱어탕을 맛볼 수 있습니다. 짱뚱어가 약간 비린 맛이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어머니가 전수해준 된장 육수로 짱뚱어탕을 만들어라. 청정갯벌에서 직접 잡아 올리다 보니 비린 맛이 그리 심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여름철이 짱뚱어의 성숙기로 많은 사람들이 보양식으로 즐깁니다. 주로 따뜻한 여름에 많이 잡히는데요. 가을에 잡히는 것이 기름지고 맛이 좋습니다. 짱뚱어탕은 원래 추어탕처럼 뼈를 곱게 갈아 시래기를 넣고 끓이는 것이 특징인데요. 증도에서는 때때로 생물을 그대로 끓이기 때문에 생선탕 맛에 가깝고 짱뚱어의 고소한 육질의 맛을 제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 증도에는 갯벌도 좋고 짱뚱어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께서 짱뚱어를 아주 잘 잡으셨지요. 그래서 저희가 짱뚱어를 거기서 이제 그때부터 여기 시집 와서 짱뚱어를 탕 끓이는 것을 배웠습니다. 네, 보기에는 시커멓고 혐오스럽게 생겼어도 푹 끓여놓으면 맛이 아주 좋아라. 증도의 명물 짱뚱어탕. 속이 든든해지는 별미 중의 별미입니다. 짱뚱어탕에는 짱뚱어 튀김이 곁들여집니다. 통째로 깻잎에 싸서 그저 기름에 튀기면 되는 아주 손쉬운 요리인데요. 머리와 꼬리를 이렇게 보이게 해서 튀기면 아주 술안주에 아주 좋습니다. 무기질 덩어리인 갯벌에서 나오는 짱뚱어는 지방이 적고 단백질, 칼슘과 인, 철분 등이 풍부해서 고단백 원기 회복 식품으로 미식가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짱뚱어 탕과 튀김만 있으면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남도의 밥상이 차려지고 이내 짙은 바다 내음이 입안 한가득 퍼지면서 그 행복감에 슬며시 눈이 저절로 감아집니다. 신안을 대표하는 증도 갯벌 생태공원은 국내 최초의 갯벌 도립공원으로 갯골이 아름답고 학술적 연구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증도의 갯벌은 모래갯벌과 펄갯벌과 혼합갯벌, 이 갯벌의 종류를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살고 있는 생물이 다르다는 걸 보여줄 수가 있고, 특히나 짱뚱어 같은 경우는 단위 면적당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생물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안의 갯벌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신안 갯벌센터 슬로시티 센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06년 개관한 이곳은 국내 최대이면서 최초의 갯벌 생태 교육 공간이자 증도의 슬로시티 정책을 한눈에 조망해 볼 수 있는 전시관입니다. 아이들 데리고 와가지고 체험 활동도 좀 하고 신선한 바닷바람도 맞으면서 친환경적인 자연 생태 체험 아이들과 부모님과 같이 어울려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빠름을 거부하고 느림을 선택한 슬로시티 증도. 천혜의 자연 환경을 무대로 느림의 가치를 찾는 슬로시티의 중심으로 증도만의 먹을거리, 생태자원, 문화 등을 활용하는 개발 사업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증도의 소금밭 옆으로는 아름다운 색채의 염생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태평 염생식물원이 펼쳐집니다. 자연갯벌에 자생하고 있는 신비로운 염생식물 군락지를 관찰할 수 있는데 220m의 탐방로를 따라가다 보면 염생식물뿐 아니라 짱뚱어, 칠개, 고동 등 갖가지 갯벌 생물도 만나게 됩니다. 염전에서 생산되고 난 나머지 물들이 있습니다. 하구 쪽으로 밀려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다양한 이제 그런 그 유기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이제 갯고랑이 있거든요. 갯고랑에 보면은 이제 고동이라든가 짱뚱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숭어, 치어들이 많이 자생하고 있는 그런 염생식물원입니다. 명칭은 띠라고 하거든요. 부르는 이름은 이제 삐빅꽃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퉁퉁마디입니다. 함초라고 부르기도 하죠. 같은 염생식물 중에서 이게 가장 짠 그 식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맛은 짜지만 쑥내음 가득한 갯쑥부터 가을철 염전을 향기로 채워줄 갯국화, 여름이 오면 붉게 물드는 칠면초까지 70여 종의 염생식물들이 어우러져 수채화 같은 풍경을 그려냅니다.
짱뚱어 다리를 건너 정처 없이 걷다 보면 이국적인 정취가 묻어나는 오전 해수욕장을 만나게 되는데요. 백사장이 깨끗하고 솔숲이 울창해 여름철 피서지로 각광받는 곳입니다. 백사장의 모래질이 매우 고울 뿐 아니라 썰물 때가 되면 드넓은 갯벌이 드러나면서 갯벌 마사지 등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하는데요. 해변가 숲으로 향하면 더 큰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길이 3km에 이르는 울창한 해송숲.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도 우수상을 받을 만큼 빼어난 절경을 품고 있는 이곳은 숲의 모양새가 한반도의 지형을 닮아 한반도 해송숲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흔쾌히 자리를 내어준 숲길을 건너라면 누구나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염전을 둘러싼 산 너머로 섬을 닮아 느릿느릿한 햇님이 서서히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합니다. 과연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증도의 낙조처럼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잠시 지나온 삶을 돌아보는 여유를 가져봅니다. 대초리 덕정마을에서 아침을 맞습니다. 이곳에는 수능 안씨 제각이 위엄 있게 자리하고 있는데요. 한때 비금도에 살던 수능 안씨 안혁이 집안이 어려워 살 곳을 찾다가 양주 허씨와 결혼해 마을을 형성한 곳입니다. 과거 송 원나라 때 유물을 실은 보물선이 발견된 곳에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해저 유물 발굴 기념비는 700년 동안 바닷속에 잠들어 있던 유물 28,000점을 찾게 해준 어부와 잠수사들의 정성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입니다. 해저 유물이 발굴되면서 증도에는 특별한 명소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송원대 보물선 모양을 본떠 만든 이색 카페입니다. 신안선을 똑같이 배 모양의 건물도 만들게 되었는데 우리나라 어디를 가봐 이렇게 좋은 곳이 없다. 그렇게들 많이들 말씀하세요. 2층에는 전시실이 따로 마련돼 있는데 이곳에는 송원대 유물 모조품과 각종 도자기들이 함께 전시돼 있습니다. 잠시 다리품을 파는 것이 버겁다 싶으면 마차 체험을 위해 늘상 대기하고 있는 이 녀석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섬을 닮아 느릿느릿 사는 법을 아는 녀석한테 무작정 몸을 맡겨봅니다. 10분이나 지났을까 속도에 지쳐 사는 도시민들의 얼굴이 환해지고 이내 웃음꽃이 핍니다. 힐링도 되고요, 마음에. 그리고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광경들을 많이 본 것 같고요. 공기도 너무 좋고요. 너무 좋죠. 제가 여기 중도를 안 지가 한 10년 전부터 왔거든요. 10년 전부터 이렇게 매번 가끔 오는데 도심에서 가까운데 조금만 벗어나도 이렇게 좋은 환경에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고 증도에서의 남다른 경험은 태평 염전에 마련된 소금밭 체험장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드넓은 염전 학습 체험장에서는 언제나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는데요. 전통 방식 그대로 소금 만들기를 재현해서
아이들에게 색다른 체험과 추억을 선사합니다. 소금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줄 몰랐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소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알았고 되게 재밌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먹던 소금을 이렇게 직접 모아볼 수 있어서 되게 색다른 체험인 것 같아요. 바닷물을 끌어올려 염전으로 옮겼던 수차에 올라 힘겹게 밟아도 보면서 옛 연부들의 삶을 직접 느껴봅니다. 아 그만! 살짝 올릴 때 빨리 뛰어버리는데 물 올라올 때 우리 증도를 찾아주신 분들이 자유분들이 아주 많으신데 기왕 여기를 긍정적 마인드로 오셔가지고 아주 뿌듯하고 아주 좋은 여행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소금 받으세요. 체험하신 분들. 마음껏 소금을 채취하고 난 후 소금 동굴을 찾았습니다. 88종의 천연 미네랄이 함유된 태평염전의 갯벌 천일염을 사용해 만든 인공 동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이 허락됩니다. 만조가 되면 섬의 모양이 꽃봉오리와 같이 아름답고 마을에 해당 화가 많다 해서 붙여진 이름 화도. 갯벌 위에 돌을 놓아 다녔던 노도 위로 도로가 놓여 차로도 화도에 건너갈 수 있습니다. 갯벌 위로 촘촘히 박혀 있는 것이 뭘까 하고 눈을 크게 떠보면 한창 나들이 중인 작은 생명체들. 큰 섬에서 갯벌을 지나 작은 섬에 닿습니다. 커다란 연못을 끼고 몇몇 작은 집들이 정겨운 화도는 드라마 고맙습니다에 등장하면서 더욱 유명해진 곳입니다. 화도도 역시 수능 안시가 들어오면서 정착마을이 됐는데요. 지금은 50여 명 정도가 살면서 낮고 평평한 경작지를 무대로 대부분 농사를 짓습니다. 꽃다운 청춘도 잠깐. 김대읍 할아버지의 인생은 화도와 함께 깊어가고 있습니다. 화도에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선생님? 42년. 내가 43년째 들어가요. 내가 30에 여기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때 큰 거시기에서 염전 만들고 내가 땅 돈 갖고 너무 땅 미겨진 거 다 내 돈 갖다가 공사해갖고 한 3년간 내가 소금 내먹고 그때는 소금값도 싸게 싸고 지금 같으면 염전 부자 되죠. 좋아요. 공기 좋고 생선 흔하고 낙지 흔하고. 한때는 연부로 살며 달콤한 꿈을 꾸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날의 혈기는 한여름밤의 꿈처럼 사라져버렸지만 화도는 할아버지에게 여전히 사랑스런 고향입니다. 한껏 햇살을 머금은 섬 곳곳에는 평화로움이 깃들고 옛것으로 돌아가고 싶은 나그네의 발길을 아주 오랫동안 머물게 합니다. 바다가 주는 너른 품에서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조화로운 삶을 배우고 순수하고 넉넉한 심성을 채워갑니다. 연부들이 흘리는 값진 땀방울이 빚어낸 소금처럼 인생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것. 인정 넘치는 섬 사람들의 웃음으로 가득한 증도에 가면 사색과 휴식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섬이 있어서 섬으로 간다. 섬